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이야기 좀 나누려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표를 끊임없이 시각화하고 되뇌이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변화하는 모습,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이거 보이십니까? 이 고양이 상 말고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책입니다. 예, 저는 독서를 좀 많이 해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많이 좀 생겼는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독서할 시간 너무 없습니다. 물론 핑계긴 한데 책을 한번 읽으려면 지금은 좀 많이 좀 빨라졌지만, 예전에 이제 처음 이렇게 책을 많이 읽려고 접했을 때는, 처음 독서할 때는 30페이지, 40페이지도 1시간 이상 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그 1시간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넷플릭스다, 쿠팡 플레이다, 티빙이다, 디즈니 플러스다, 이런 OTT에 얼마나 재밌는 미니 시리즈랑 미드 그리고 영화 얼마나 많습니까? 그 1시간이면 2편 보는데 2시간, 3시간, 이 책 한 권이면 거의 몇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리즈물 진짜 정주행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다시피 이런 책들하고 좀 가까워졌는데, 이 책은 좀 다른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책을 계속 읽는 습관을 가지다가, 저도 그 책을 읽다가 뭔가 좋은 구절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 아시죠? 읽고 나면 기억 안 남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좀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하던 차에 읽고 났을 때 좋았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블로그에 독후감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계속 활동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블로그가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제 볼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출판사들이 아마 제 블로그에 독후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DM으로 자기들 이렇게 신간이 나오기 전에 책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 책을 제가 읽고 독후감을 제 블로그에 내지는 서점 사이트에 좀 서평을 자유롭게 좀 올려주면 어떻겠냐 제안을 왔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 책만 지금 지원을 받고 그 책을 읽고 그 독후감을 쓰는 것까지, 요게 이제 제가 하는 건데, 이게 책 받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무한정 읽고 언젠가 올리라 이게 아니라, 이 책을 이제 배송을 해주고 받게 되면 시간이 딱 정해집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는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되는 겁니다. 돈도 안 내는데 이걸 왜?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읽겠다는 그 목표를, 책을 1년에 300권을 읽겠다, 2년에 1000권을 읽겠다, 이런 목표를 막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읽게 되고, 그리고 또 제 자신하고 출판사 때문에가 아니라 제 자신하고 약속 때문이라도 책을 읽게 되는, 진짜 떠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끊임없이 그 목표를 되뇌다 보면 무의식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실행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환경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그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지난한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귀찮고 어렵고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변화하는 게 없겠죠. 앤서니 웰링턴의 의식의 4단계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전거를 보지 못한 상태, 자전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자전거를 알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는 상태를 무의식적 무지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빠랑 야외에 나갔는데 2발 바퀴가 달린 어떤 이상한 물체를 누군가가 타고 지나가는 걸 보고, 아빠 저건 뭐야?
아빠가 이야기하죠. 아, 저건 자전거란다. 아, 저게 자전거? 자전거. 그렇게 자전거라는 거를 알게 되죠. 하지만 그걸 탈 수는 없습니다. 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의식적 무지라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전거를 사서 아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럼 나도 내가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피도 흘리고 그렇게 넘어지고 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의식적 지식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종국에는 자전거를 계속 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눈을 감고도 타게도 되고 두 손을 놓기도 하고 안장에서 일어서기도 하고 앞발을 들기도 하죠. 그런 단계, 그러니까 눈을 감고도 탈 수 있는 단계, 무의식적 지식 단계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책을 받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기도 싫고, 이걸 왜 해야 되지? 블로그에 왜 글을 써?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힘든데, 이 책을 읽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떠냐? 책이 오면 로봇입니다. 책을 그냥 읽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읽고, 뭐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 읽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서평을 씁니다. 자동, 로봇, 무의식적으로 쭉. 그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아직 지금 뭐 몇 건은 안 되지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제가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인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표했던 예컨대 뭐 1년에 책을 300권을 읽겠다? 아주 처음에는 힘든 목표였습니다. 근데 쉽게 지금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쉽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다가 보니까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 아직은 뭐 종이책까지는 아니지만 전자책 3권을 쓰게 되는 계기도 아마 이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이제 그 독후감을 쓴 책입니다. 그 주식회사 세간의 대표 박경화 대표가 쓴 오래된 매력을 팔다라는 책입니다. 책 광고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박경화 대표가 어렸을 때 그 공예품을 보고 반을 해서 한국 전통 그리고 공예 이쪽으로 이제 심취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예 전문 그런 이제 학교를 나와서 인사동 쌈짓길에 처음 공예상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가게를 4개를 내고 헤이리 마을에다가 사옥을 지어서 이제 창업을 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분의 꿈은 공예가들 그리고 공예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그를 쭉 명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전통의 을을 살려가는 그거에 이바지를 하는 게 본인의 목표였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기가 계속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부여에 규안마을이라는 데를 알게 됐고 전국을 막 다녔는 것 같습니다. 규안마을을 알게 됐고 거기를 가보니까 폐허였답니다. 폐가들, 한옥들이 있는데 양조장, 맨날 구옥인 한옥, 큰 이제 대궐 같은 한옥들 그게 다 사람이 떠나고 이제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이 저자가 그 건물들을 보고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건물들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한옥을 부시고 양옥으로 아니면 새로운 건축물 만든 게 아니라 그 한옥을 그대로 살려서 그 안에 있었던 그 구조물들이나 가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를 재생을 시킵니다. 그게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여의 자온길이라는 최근에는 엄청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자온길이라는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식회사 세간에서 서점도 만들고 구 양조장을 가지고 펍도 만들고 숙박업소도 만들고 지금 거기에 여러 다른 이제 파생 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곳을 완전히 재생을 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그 공예의 어떤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박경화 대표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이 책에도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그 과정 속에 굉장히 힘듦이 있습니다. 반복해야 되고 지난하고. 그리고 이 박경화 대표도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그 매입하는 그 금액들의 그 금액이 또 그금이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이제 인력을 적게 쓰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건축을 담당도 하고 인테리어도 했답니다. 그 옛날 폐업들, 폐가들 버려진 거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폐기물들, 그리고 벌레, 어우,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 걸 손수 다 하나하나 다 치워가면서 본인이 마침내 만들어갈 그 거리, 모습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만들어 갔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죠. 평온하면서 편안은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하게 되면 힘들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바꿔가고 그 지난하고 힘들고 고된 반복의 과정을 실행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 언젠간 내가 꿈꾸고 목표했던 그 꿈, 바로 그 꿈이 내 발 아래에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간만에 인사드리는 바람에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